네, 여객기 사고 사흘째입니다. 사고 직전 항공기 조종사와 관대탑 사이에 오갔던 교신 내용의 일부가 공개되면서 이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또 무안국제공항에 설치된 콘크리트 방위각 시설이 참사를 키웠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참사 항공기가 사고 전 48시간 동안 13차례나 운항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무리하게 운행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 이강준 극동대 항공안전보안학과 초빙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교수님, 사고 사흘째, 지금 저희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가능성과 문제점들이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좀 차례로 질문을 드려볼 텐데요. 일단은 어제 국토부가 네. 사고 직전에 항공기 조종사와 관제탑 사이에서 오갔던 교신 내용의 일부를 공개를 했습니다. 네, 네. 뭐 메이데이를 3차례 외쳤다라는 사실도 알려졌는데 네, 네. 공개된 내용을 봤을 때 당시 상황을 좀 어떻게 예측을 하고 좀 추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일단 지금 나와 있는 정황으로는 착륙 허가가 난 이후로 바로 이제 그 조류에 대한 경보가 울려졌고요. 그다음에 그거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메이데이 비상선언이 이루어졌거든요. 예. 그렇다면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그만큼 긴박한 상황이 일어났다는, 보통 이제 항공에서는 이벤트라고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런 그 사건이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추정하기로는 조류 충돌에 의한 긴박한 상황이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말씀해 주신 조류 충돌과 관련해서 지금 미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 조류 충돌 이 해마다 늘고 있다고 하는데, 물론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좀 더 조사가 필요하긴 하겠지만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 이야기 중에 나오고 있는 게 하나가 교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조류 충돌인데, 지금 무안공항을 보면 철새 도래지가 6곳이나 있습니다. 근데 사고 당시 조류 퇴치반 근무자가 좀 부족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이 조류 충돌 같은 경우에는 한번 발생하게 되면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사실 국내에서는 조류 충돌로 인해서 이렇게 크게 인명피해까지 있었던 그런 사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예. 예, 물론 해외에서는 조류 충돌로 인해서 큰 사고가 났던 사례가 일부 있었는데요. 앞서 국토부 같은 경우에 일단 브리핑을 진행을 했고, 관련 내용을 짧게 짚어보자면 잠정 폐쇄된 이 무안공항의 활주로는 2025년 1월 7일까지 폐쇄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부터 미국의 합동 조사 인원과 함께 사고 조사를 시작하고, 어제부터는 지금 6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해서 사고가 발생한 동일 항공기의 기종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도 전했는데,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짚어볼게요. 그 이후에 이제 기자들의 질의가 이어졌고 그에 대한 응답이 있었습니다. 특히 가장 많이 나왔던 내용이 아무래도 이 콘크리트 방위각, 로컬라이저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내용과 관련해서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 먼저 좀 여쭐게요. 일단 여기서 핵심적인 거는 로컬라이저 자체는 일단 안테나 시설이기 때문에요. 예. 항공기랑 부딪히게 되면 쉽게 부서지게 돼 있습니다. 그 자체는.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그 로컬라이저를 설치하기 위한 그 하부에 기반 콘크리트 시설이 아마 이번에 그 사고하고 연관성 측면에서 좀 검토가 되어야 된 부분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그 다른 그 외국의 사례나 규정을 보면은 쉽게 부서지도록 설치되어 있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마 조사 과정에서 하나하나 짚어볼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개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여쭤봤더니 뭐 앞으로 살펴보겠다라고 했는데, 보시기에 어떠세요? 이게 지금 어쨌든 지금 공항 시설법으로 보면은 규정이 적용되는 범위 밖에 있는 거는 맞지 않습니까? 규정에서 보면은 활주로 끝단에서부터 활주로 종단 안전구역이라고 하는데요. 예. 거기에는 어떠한 장애물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표면에 뭐 풀밭이라든지 비포장도로 이 정도는 어차피 지나가야 되는 그런 표면이니까 그 표면 위에 뭐 나무라든지 이런 장애물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예. 그 바깥에 이제 지금 로컬라이저가 설치되어 있는 이런 상태거든요. 예. 그리고 그 길이에 대한 얘기도 이제 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각 공항별 상황에 따라서 아까 인터뷰 뭐랄까 국토부 발표에서 얘기가 되었던 부분이고요. 예. 문제는 이제 그 활주로 안전구역 바깥에 설치물에 대한 기준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이제 규정하고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관계성을 좀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이마스의 도입과 설치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예. 이게 이제 아직은 우리나라에 도입되지 않은 시스템이고 강제 제동 장치라고까지 이해를 했는데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마스는 엔지니어링 머티리얼 어레스팅 시스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활주로가 보통 항공기가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활주로 종단을 지나쳐서도 이번 지금처럼 경우에도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활주로 그 비행장 설치 구역에서 이제 안전구역이라는 것이 존재하게 되겠고요. 그 안전구역의 표면을 이마스로서도 설치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저희 그 국내 항공법에도 항공 관련 법규에도 나와 있고요. 네. 해외 사례에서도 그런 형태로 이제 포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의무 규정은 아니고요. 예. 설치하면은 효과성은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걸 설치하면은 이 길이를 줄일 수 있는 이런 규정도 같이 되어 있거든요. 길이가 줄여도 충분히 제동이 가능하니까. 제동이 가능하다는 이런 부분인데 그 효과성은 속도가 높은 경우에는 효과가 아무래도 줄어들겠죠. 어느 정도 활주로를 지나치면서 속도가 어느 정도 감속한 다음에도 활주로를 지나치게 되면 거기에 들어섰을 때 이제 항공기가 마찰력에 의해서 정지할 수 있는, 줄어들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어서 기자들의 질문에 조종사와 이제 관제 기관 간의 교신과 관련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국토부가 밝히기에는 사고 당시에 2인이 근무를 하고 있었고 교신 내용은 입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내용을 토대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 네. 현재로서는 좀 공개가 어렵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보 공개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가 되기까지 좀 시간이 걸리는 거라고 봐야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이것만 단편적으로 공개해서 어떤 문제 해결점을 찾을 수는 없기 때문에요. 예. 블랙박스 CVR이죠. 거기서 실제 조종사하고 관제사 간에 어떤 통화 내역이 있는지, 물론 지상 관제에서도 녹음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이라고도 보여집니다만 그런 부분하고도 같이 맞춰야 되고요. 여러 가지 정황적인 다른 증거하고도 맞춰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 단편적으로 밝혀졌다고 해서 이 전체적인 사고에 대한 맥락을 다 파악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블랙박스가 잘 분석이 돼야 할 텐데 네. 오늘 브리핑 내용을 보니까요. 그러니까 블랙박스가 두 개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 비행 기록 장치의 경우에는 커넥터가 현재 분실된 상태다. 네. 그래서 이게 기술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추출이 가능한지부터 일단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럼 시간이 조금 더 늘어난다고 저희가 좀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블랙박스라는 것이 굉장히 내구성이 튼튼한 장치이기 때문에 예. 데이터의 보존이 일차적으로 잘 되어 있게끔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물론 뭐 분석, 그 데이터를 추출하고 분석해 봐야겠습니다만 일차적으로 지금 밝혀진 바로는 외형적으로 예. 커넥터 부분이 이제 망실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그 부분은 아마 기술적으로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 보존돼 있다라면 지금의 상황으로서는 단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커넥터가 분실이 되는 것과 데이터가 훼손되는 거는 다른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입니까? 예. 그게 커넥터 하나 부서졌다고 데이터가까지 훼손되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커넥터 부분을 살려서 그 안에 데이터를 지금 희망하기로는 추출하였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추출이 되었다면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정확히 커넥터라는 용도는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한 연결 장치죠. 커넥의 연결이라는 외부의 분석 장치하고 FDR 하나만으로는 그건 저장 장치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끄집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끄집어내기 위한 일종의 관문이다, 같은 거죠. 통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음성 기록 장치 블랙박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비교적 상태가 온전한 것으로 이제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의 조사를 통해서는 좀 어떤 부분들이 밝혀질 수 있을까요? 기간은 좀 얼마나 걸릴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그 블랙박스라는 것은 단편적으로 하나하나 분석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시간적 단위로서 같이 분석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CBR만으로도 어느 정도 상황이 이렇게 흘러갔구나라는 건 조금은 알 수 있겠지만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FDR 비행 기록 장치의 그 시간 단위에 일어났던 변화 상황하고 같이 맞춰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관제소의 녹음, 관제소에 기록된 녹음 장치하고도 맞춰야 되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블랙박스가 스토리에 대한 정확을 얘기해 줄 수는 있지만 좀 더 정확하게 사고 조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잔해에 대한 수거, 분석,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이거하고도 서로 맞춰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블랙박스만 하나 공개됐다고 해서 사고 조사가 끝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하나하나 맞춰보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제 저녁에 이제 미국 교통안전위원회 관계자와 보잉 관계자들이 입국을 했습니다. 네. 앞서 국토부도 밝히기론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사고 조사를 함께 시작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이 좀 중점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일단 미국 측에서 사고 조사 관련돼서 필요하면은 예. 자기 쪽에 이제 전문가를 파견해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저희 정부 쪽에서 받아들여져서 아마 입국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이분들은 이제 사고 조사에 대한 경험들이 훨씬 더 풍부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세 기관에서 합동 조사관 형태로 참여하고 있거든요. FAA, NTSB, 그 다음에 보잉사 이렇게 이제 합동 인원으로 구성되어서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각각의 부분들에 있어서 정비 분야는 정비 분야, 조정이면 조정 분야, 각 분야별로 분야를 나누는군요. 분야별로 다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지금 무안공항 활주로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발표는 1월 7일까지 폐쇄인데 기자들의 질의응답에서 보면은 현장 상황에 따라서 이제 연장 여부도 검토하겠다라고 했는데 조금 전에 그 잔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직접적으로 조사가 들어가는 겁니까? 일단 그 공항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꼭 그 공항에 내리지 않더라도 대체 공항이 있기 때문에요. 예. 사고 조사가 끝날 때까지 어느 정도 폐쇄가 가능한 부분이 있겠고요. 예. 그 다음에 시간을 연장했다는 거는 좀 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잔해에 대한 수거라든지 그 다음에 어제 이제 뉴스 보도를 통해서 나왔습니다만 그러니까 피해자들의 유류품 수거 이런 부분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시간은 충분하게 가지면 가질수록 잔해 수거가 충분히 또 수거가 되고 사고 조사에 있어서 좀 필요한 부분, 그 시간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는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급하게 생각이 듭니다. 진행할 이유가 없다. 전혀 없겠군요.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사고가 난 모델 같은 경우에 보잉 737-800 여객기입니다. 국토부가 지금 어제부터 같은 기종의 모든 국내 여객기를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6개 항공사가 모두 지금 100대 넘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1월 3일까지 원래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네. 기간이 상당히 촉박해 보이지 않나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전수조사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거는 어느 부분을 어디까지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예.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얼마만큼의 인원이 투입되어서 안전에 대한 점검을 진행할지에 대한 부분은 이제 아마 항공당국에서 결정을 하리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발표는 1월 3일입니까? 1월 3일이라고 예,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예. 그때까지 되어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기간이 늘어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또 있다고 보여집니다. 교수님 말씀은 그러니까 범위가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기간은 당연히 이제 유동적으로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럼 어쨌든 이번에 전수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예. 어떤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들여다봐야 된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저희가 이제 안전관리 시스템이라는 법적 요건에 따라서 전반적인 안전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 예. 부분에 맞춰서 안전의 전반적이고 물론 뭐 항공기에 대한 정비까지 다 포함을 해서 안전관리에 대한 전반을 아마 살펴보게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제주항공에서 동일 기종의 비행기가 출발을 했다가 회항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도 있어야 할 테고 지금 되게 짧은 시간 내에 여러 번 운항을 한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도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전비용 항공사라는 것이 이제 그 대형 항공사에 비해서 여러 가지 인프라가 취약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운영 측면에서 좀 빠듯하게 운영되어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는 예전부터 많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얘기가 되어 왔던 상황인데 단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번 사고가 이런 뭐랄까 결함에 대한 문제인지 예. 조리 충돌에 의한 문제인지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예. 포괄적인 상황 속에서 모든 걸 일단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게 뭐 항공기 결함 때문에 그 항공사에 대한 보잉에 대한 그 737 기종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다 이런 맥락은 아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한 포괄적인 부분들을 이번 기회에 한꺼번에 살펴보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뭐 이게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네.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여러 측면에서의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것인데 한 영상이 이제 공개가 됐는데요. 이번 사고와 아주 동일한 상황을 훈련하는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승객들이 대피하는 모습까지도 그 영상 속에는 담겨 있는데 이것을 보면은 이 실제와 훈련은 정말 많이 다르다라는 것들을 많은 분들도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예. 봐야 되겠습니까? 글쎄요, 그 훈련 시나리오는 일종의 하나의 시나리오일 뿐이고요. 사고는 꼭 그 시나리오대로 일어나리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굉장히 다양한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 이번 사고에 있어서도 많은 분들이 이제 물음표를 던지는 이유는 조류 충돌로 인해서 동체 착륙까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데 피해가 왜 저렇게 크게 났을까에 대해서는 예. 많은 분들이 물음표를 갖고 있거든요. 그만큼 사고의 그 형태라든지 결과는 굉장히 변수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시나리오 하나만으로 이걸 딱 맞추기는 쉽지 않지 않겠느냐. 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내용에서 나아가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이번 사고 같은 경우에는 여객기가 착륙하는 과정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일어난 항공사고의 절반 이상이 지금 이 착륙 과정에서 발생을 했다고 하는데 항공업계에서도 그렇고요. 이 시간대 마해 11분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뭐 이륙 후 3분, 착륙 8분 전이 사고 위험이 굉장히 높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그 부분은 이 착륙 단계에서 이제 조종사가 해야 되는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신경 써야 되는 부분도 많고요. 절차도 굉장히 복잡하고요. 거기에다가 또 추가적으로 또 생각해 봐야 될 건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죠. 항공기 자체도 정지돼 있다가 굉장히 뭐랄까 그 최대 가속으로 이제 떠오르는 순간에는 기계적인 변화 사항도 많고요. 예. 그다음에 항공기가 뜬다는 것은 여러 가지 파라미터를 맞춰야 되거든요. 예, 예. 그 부분을 맞춰야 되는 것도 정확한 시간 간격에 의해서 재원이 맞춰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프로세스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라도 어긋나게 되면 그 과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고 그게 더 번지게 되면 이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요. 그런 이제 조종사에 대한 워크로드, 그다음에 기계적인 변화, 그다음에 착륙 단계에서는 그 활주로에 내린다는 게 그렇게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멀리서 봤을 때는 그 활주로는 하나의 점일 뿐이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을 마치 예. 자동차처럼 쉽게 이렇게 운전해 가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멀리서부터 미리미리 이 일치선을 맞춰서 들어가야 정확하게 그렇죠. 활주로에 그 착륙할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제 조종사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도 많고 하나하나 맞춰야 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변수들, 위해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검경도 수사에 착수를 했고요. 국토부 브리핑에서도 들으셨습니다마는 이 원인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항공 전문가로서 이번 이제 사고를 보시면서 많은 것들을 느끼셨을 텐데 어떤 것들이 지금 가장 필요하다고 좀 보시는지요? 일단 최근에 이제 뉴스에서 나오기로는 검경에서도 이 사고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수사를 해보겠다라고 이제 뉴스에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고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원인 규명을 통해서 문제가 되었던 안전 대책을 수립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원인 규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원인 규명을 위한 순수한 그 조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관계자들의 진술이라든지 증거 확보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거기에 이제 처분이라든지 처벌이 끼게 되면은 그에 대해서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지기 힘들겠죠. 그래서 아이카오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있고요. 사고조사는 처분이나 처벌과는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 독립성을 상당히 중요하고 있습니다. 근데 검경이 이 부분에서 이제 관여하겠다는 것은 그런 독립성의 침해의 여지가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 국내법에도 항공철도 사고조사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검경에 대한 부분은
지금으로서는 좀 빠르지 않을까, 좀 더 나중에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예. 합니다. 그리고 이번 참사로 인해서 많은 분들께서 우리나라 항공 안전 신뢰도가 좀 하락하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좀 대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대비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 예. 가지 수습할 부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한동안은 이제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안정적으로 항공 운영을 많이 해왔던 나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카오도 높이 평가를 했었거든요. 예. 이번 사고를 계기로 물론 이제 신인도는 어느 정도 떨어질 겁니다. 안전에 대한 신인도는 이걸 계기로 해서 저희가 안전에 대한 부분을 보강하고 강화를 한다면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시일은 걸리겠지만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당장 오늘도 지금도 뭐 어제도요. 이 항공과 관련해서 이 항공업계에서 뭐 근무하시는 분들을 비롯해서 여객기를 타야 하시는 많은 분들께서도 불안함을 느끼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께는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렇다고 우리가 비행기를 안 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출장이라든지 여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행기 여행이 필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 사고라는 것은 저희가 크게 느껴지는 이유는 확률은 굉장히 적습니다. 적은데 지금과 같이 한번 사고가 났다 하면은 굉장히 뭐랄까요? 피해가 크고 치명도가 큰 게 문제죠. 그게 모든 사람들의 가슴 속에 깊이, 머릿속에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항공기 여행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이런 인식을 알 수가 있겠는데요.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저희가 타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런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물론 민감하긴 하겠지만 그만큼 또 항공 당국에서도 신경을 쓰고 각 항공사에서도 안전에 대한 부분을 훨씬 더 신경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이용 부분에 있어서 염려가 되는 부분은 있겠지만 필요하면 이용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 말씀대로 순수한 조사가 잘 이루어져서 안전 대책까지 네. 잘 이번 기회에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이강준 극동대 항공안전보안학과 초빙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